저희가 방콕에 가서 미래 세션을 할 텐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세션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패널 토크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뭐 액션 플랜 스피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세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패널 토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총 5명, 사회자 포함해서 총 5명이 패널 토크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패널은 하단의 역할, 여기 보이시면 공공의 역할, 민간의 역할, 미래 세대의 역할, 국제사회의 역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역할을 각각 한 패널이 맡아서 그거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 패널은 이제 이 패널 토크 말고 추후 제가 이제 음, 액션 플랜 스피치를 얘기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공통 주제를 다 같이 하고 그것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저희 에코나우가 패널을 누가 될지 사회자가 누가 될지 그거에 맞춰서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패널 토크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 문제 제기가 있고 해결 방안, 요약 정리가 있어요. 문제 제기는 이제 사회자가 얘기를 할 거고, 그죠? 그러면 그 각각의 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공, 민간, 미래세대, 국제사회 입장, 각각의 입장에서의 해결 방안을 패널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다 요약해서 사회자가 마무리 발언을 하는 그런 패널 토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자 같은 경우는 오프닝 멘트를 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해양 플라스틱의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민간, 미래 세대 역할, 협력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입장은 무엇인지 각자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회자가 오프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패널은 어떤 걸 하냐? 아까 4명의 패널이 있었죠. 그 각각의 패널들은 자기가 맡은 그 역할, 배정받은 그 역할에 대해서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패널 토크 3분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자기 스피치가 3분이 끝나면 뭐 각각 뭐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부나 이제 공공의 역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부나 지자체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하는 것들은 사실 정책을 강화하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아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있고 그리고 뭐 음, 플라스틱 감축 법제화, 플라스틱 쓰지 말자, 재활용하자 이런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패널 역할을 맡게 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 본인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액션 플랜 스피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인 1주제 택일이에요. 한 명이 하나의 플라스틱 제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음료수 페트병이 될 수도 있고 물티슈, 비닐, 스티로폼, 의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이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다른 것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 스피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현황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얘기하시고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5가지 이것들이 있었잖아요. 음료, 물티슈, 비닐, 스티로폼, 의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절
그 냉동식품 포장으로 많이들 썼잖아요. 근데 그것이 쓰고 나서 잘게 부서지면서 물에 많이 떠다니게 되면서 이게 해양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플라스틱, 스티로폼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어, 뭐 물고기나 조개 몸속에 쌓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뭔가라고 보면은 뭐 종이로 된 완충제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회용 보냉 상자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저번에 발대식에 얘기한 것처럼 햇반도 사실 저희가 그 따로 다 분리하는 그 수거함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뭐 따로 분리수거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를 따로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요즘에 저렴한 옷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 이 옷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너무 과다하게 생산을 하고 빨리 버리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이것들이 다 합성 섬유, 좀 플라스틱으로 이제 만들어진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것이 어차피 잘게 부서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 저희가 보면은 어, 그 뭐지? 의류 안 입는 것들, 폐의류, 이렇게 뭐 박스들 있잖아요. 그것들로 해서 이제 그것을 수거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헌옷을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사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보통 아프리카나 이런 후진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사실 그 옷을 입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입기에도 남을 정도의 의류가 사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어차피 쓰레기가 되고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물티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저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물티슈가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졌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물티슈 같은 경우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수구로 흘러가면은, 이게 뭉쳐가지고, 물티슈 섬이라고도 하는 그런 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다로 흘러가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양 생물뿐 아니라 수질, 사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해결 방안으로 낼 수 있는 게 뭐 천연 펄프형 물티슈 사용이나 휴지나 손수건으로 대체하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기업한테 그런 걸 제안할 수도 있겠고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사실 이런 음료나 물티슈, 비닐, 스티로폼, 의류 같은 경우는 이게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지만 이 1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 제품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 화장품 같은 거, 우리 스크럽 하죠. 그런 것들이 1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클렌징 폼이나 세탁 세제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쓰는 것 자체가 그냥 미세 플라스틱으로 돼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1차 미세 플라스틱 제품 만들지 마세요라는 규제가 있어요. 규제가 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세탁세제 같은 거, 섬유 유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음, 어, 그것을 1차 플라스틱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물질이 없다 해서 그거는 좀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크게 5가지 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현황과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발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발표 자료는 여기 보시다시피 쇼폼 영상, 그리고 사진 자료 등 PPT 3장 이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이나 PPT 자료가 최종 저희가 방콕에서 발표를 할 때
사용될 발표 자료입니다. 해서 이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표 시간은 인당 3분. 이 세 가지를 잘 이제 스크립트를 짜서 3분 이내에 발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픈챗이나 개인적으로 뭐 메일이나 이렇게 이제 질문하셔도 되니까, 네. 질문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떤 영상이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조사를 하면서, 예, 뭐 어떤 영상이라도 좋습니다. 제 생각은 1, 2분 정도 뭐 영상을 준비하고 발표를 한 1, 2분 정도 하는 거, 그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영상을 준비한다고 하시면.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제 NLSC 국제 제주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니까 해양 여기 지금 해양 플라스틱 얘기를 하니까 그거랑 좀 연관해서 사진 자료나 이런 거를 같이 엮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세부 일정인데요. 월요일까지 개인별 프로필 사진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공지는 받으셨죠? 이 개인별 프로필 사진이 저희 SOS2025 Sea of Solution 가이드북에 다 사진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에코나우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는 여러 국제기관, 기업들이 같이 이 가이드북을 보게 되니까 뒤에 배경이 없는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24일 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1월 30일 날 발표 스크립트 초안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 중에서 그 이거 있죠? 액션 플랜 스피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발표할 3분 스크립트, 그리고 자기가 발표한 것 영상으로 녹화한 거,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12월 3일 수요일까지 1차 피드백을 해서 보내줄 예정입니다. 어떤 거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걸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12월 5일 금요일 날 수정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출한 수정본을 가지고 12월 6일 토요일 10시에 2차 워크샵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그때 발대식에 함께 해주신 하지원 대표님께서 같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발표 내용들을 보고 코멘트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12월 9일 화요일 날 스크립트 최종본, 그죠? 그리고 발표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쇼폼 영상이나 자기가 그 방콕에서 발표하면서 뒤에 띄어질 PPT 자료 3장 정도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콕 현지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4일 일요일 날 인천에서 모여서 다 같이 방콕으로 가게 됩니다. 집결 시간은 7시입니다. 7시고요. 세부 집결 장소는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인천에서 9시 출발하고 방콕에 2시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문화탐방 체험을 하게 됩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생태보전구역 탐방을 하고 국제기구에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유넵 에스캅에서 강연을 올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넵에서 투어를 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일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거기 실무자가 와서 얘기를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또 이제 미래 세대 세션 발표 준비를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예, 포럼 준비 발표를 호텔에서 계속 연이어서 준비를 하게 되고요. 12월 16일에는 SOS 2025 포럼 자체가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일정이 있고요. 그것을 오후까지 아마 저희가 계속 세션들 참가해서 포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저희 미래 세션 패널 토크와 액션 플랜 스피치 발표가 있습니다. 75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뭐, 패널 같은 경우는 3분 정도, 액션 플랜 스피치 같은 경우도 인당 3분 정도 그렇게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탐방 IUCN에 저희가 방문을 또한 할 예정입니다. 가기 전에 이런 국제기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저희가 23시, 23시에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인천공항에는 12월 18일 오전 7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 일정은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방콕 일정이랑 저희가 또 포럼 미래세대 세션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픈챗 이용하는데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공지하고 하는데 혹시 뭐 답변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좀 안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공지만 하고 뭐 이렇게 읽었는지 뭐 참석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받아서 저희가 공지하면은 뭐 읽었다고 하는 이거 표시나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업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세션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